그리고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하면 역시 슈퍼로봇 대전의 그 연출이죠. 베어낸 뒤에 탁 피니쉬. 그리고 숄더 슬라이서 2개를 하나로 연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렌스 쓰듯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무장을 합체시켜봤습니다. 이름하여 궁극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그리고 아꼈던 그 포즈를 공중 액션으로 해봅니다. 파이어 블라스터! 기가 모여서 발사! 쾅! 자, 최고치 달하고 천천히 또 꺼져가는 요 느낌. 야, 좋았다. 오늘 리뷰는 바로 창모 안의 프라모델 마징 카이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마징 카이저, 창모 안에서 프라모델이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선행 리뷰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3월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145,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의 마신 황제 박스 엄청 큽니다. 이게 뭐 앞서서 전시되어 있고 막 그런 것도 봤는데 엄청 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박스가 엄청 크고 일단 손잡이까지 달려있을 정도로 부피감이 상당하다. 뭐 간단하게 사이즈 한번 재보면 가로가 62cm가량 되고요, 세로가 40cm에 이게 두께 되거든요. 두께가 20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스크랜들 달고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에 뒷면에 다른 포즈들, 터보 스매셔 펀치부터 시작해서 파이어 블래스터에다가 팔에는 불꽃 이펙트도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다가 새롭게 신설된 무장인데 카이저 베요넷이라고 하는 무장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스컬 떠오르는 느낌이죠. 참고로 LED가 이곳저곳 쓰입니다. 배터리 정보도 나와 있는데요. CR311번 1개, 그리고 LR41번 9개 사용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2월까지 ASL 스토어에서 예약하면 짜잔! 이 특전들도 간다고 합니다. 예약 특전으로 이 전용 마커 3종과 리퍼가 하나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커 같은 경우는 마징 카이저 전용으로 만들어진 색상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모한 ASL 스토어 하비미오 콜라보로 만들어진 마커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마징 카이저 전용이다 보니까 이 마징 카이저의 쓰인 컬러들로 만들어져서 진짜 따로 판매되는 컬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키지는 임시 패키지고요. 글자가 지금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증정이 될 때는 한국어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하비미오의 리퍼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전부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이 무장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저 베이스 행거에다가 전부 다 이미 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보도록 할 텐데 그거 보기 전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죠. 얘들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놓은 상태긴 하지만 처음에 개봉을 해보면 이 블리스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몸 전신에 합금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카이저 스크랜더에도 합금 프레임을 쓰고 있어서 관련 완성된 프레임이 이미 이 블리스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나하나 꺼내면서 조립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은박실입니다. 가슴의 방열판, 그리고 카이저 블레이드의 요 Z 클리어 파츠 부분에 요 빛반사용 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몸 곳곳에, 그러니까 내부 프레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에칭 실이 쓰입니다. 에칭 실도 많아요.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라서 조립하면서 좀 더 디테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에칭 실이 이 베이스에 붙는 명판도 있어요. 그래서 마징 카이저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자석 들어갑니다. 가슴과 팔에 있는 LED를 켜고 끄기 위한 자석이고요. 터보 스매셔 펀치 불꽃 이펙트입니다. LR로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일단 봉투에서 꺼내진 않았는데 하나 꺼내서 좀 살펴보면 짠! 클리어 도색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 자, 일렁일렁하고 있는 불꽃이 막 이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아주 멋진 불꽃 이펙트입니다. 이런 이펙트가 기본적으로 6종이 있어요. 양쪽으로 한 세트씩 있는 거니까 LR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이따가 이펙트까지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팔에 이 이펙트를 위한 LED도 있어서 LED까지 딱 켰을 때 느낌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펙트는 그 외에도 3종 더 있습니다.
먼저 터보 스매셔 펀치 발사 이펙트입니다. 뒤쪽에 부스터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이펙트 들어가고요. 가만 보면은 여기도 메탈릭 입자들이 들어가서 사출된 클리어 파츠입니다. 그리고 숄더 슬라이서용 이펙트, 어깨에서 숄더 슬라이서를 빼내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용 이펙트, 가슴에서 뽑아내는 그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 요 가슴의 금색 파츠와 모양이 같죠. 그래서 굉장히 또 볼만할 것 같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은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무장용 옵션들, 이 무늬가 없는 금색 파츠 같은 경우는 숄더 슬라이서 손잡이를 두 개를 이어줄 파츠고요. 이렇게 손잡이 무늬가 있는 거는 손잡이 연장 파츠입니다. 그리고 이 은색 파츠는 무장 합체용 추가 조인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장으로 합체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 파츠입니다. 이 쇠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요 기둥을 사용하기 위한 베이스 조인트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고, 끝부분에 조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인데, 마징카이저를 올렸을 때 수평인 조인트가 있고요. 살짝 골반을 위로 든 파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탠드의 기둥인 이 쇠 같은 경우도 짧은 것, 긴 것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짧은 거는 바닥에 발을 붙여놨을 때 쓸 수 있고요. 긴 건 공중에 띄울 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달려있는 신경 쓰이는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카이저 스크랜더 지지대입니다. 그래도 장시간 전시하는 경우에 카이저 스크랜더의 무게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있는 공간에 이 스크랜더의 관절부 있죠? 중앙 관절부를 탁 꽂아서 뒤로 넘어가거나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지지대 같은 경우도 아까 조인트도 각도가 두 개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 연결부가 한 개 더 있어서 각도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빼고 옮겨 끼우고 이 중앙부도 빼서 이렇게 바꿔주면, 아, 상체를 숙였을 때 스크랜더가 앞으로 기우는 거를 잡아주는 그런 각도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본체를 끼우는 것도 각도가 두 개, 그리고 스크랜더를 받칠 것도 각도가 두 개입니다. 다음은 뭐 카이저 스크랜더라던가 뭐 베이스 봐야겠지만, 스크랜더는 또 메인급 아이템 중 하나니까 좀 뒤에 보고요. 이제 본체를 내려놓고 베이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베이스에 그 외에 뭐 교체용 손부터 모든 무장이 다 거치가 가능해서 다 거치를 시켜놨어요, 미리.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 작은 스탠드가 두 개 있죠. 작지만 길어요. 터보 스매셔 펀치용 스탠드입니다. 뭐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이 위쪽에다가 팔을 올려둘 수 있기 때문에 이펙트, 뭐 부스터 이펙트라든가 이런 거 다 껴서 올려둘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 이 명판 양옆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겸 행거! 무장들을 전부 다 거치해 놓긴 했는데 몇몇 개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명판 이야기 한번 했죠. 이 앞쪽에 이렇게 애칭 스티커로 마징카이저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짜잔, 이거 제가 직접 부착을 시킨 거고요. 아주 빛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인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명판 뒤쪽으로 가서 베이스 중앙을 가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마개로 덮어놓은 건데, 밑에서 잘 눌러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커버를 떼어낼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아까 봤던 이 스탠드 조인트를 끼워서 이 베이스 자체를 스탠드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행거에 올려놓은 다른 파츠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이 뒤쪽에 교체용 손입니다. 빼보도록 하죠. 아예 교체용 손을 끼워두는 행거가 따로 있습니다. 애초에 근데 기본적으로 조립이 전지가동 손으로 조립이 되거든요. 이것도 악력이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무장이라던가 이런 거 들 때는 고정손이 좋죠. 그래서 여기 끼워놓은 손들은 다 고정손입니다. 저 전지가동 손까지 포함하면은 총 5종의 교체용 손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라이플 손, 저 카이저 베요넷을 들 수 있는 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힘주고 손을 펴고 있는 멋진 액션용 편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장손 2종인데, 하나는 수직으로 잡는 무장손, 하나는 꺾어 잡는 무장손입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여기 축으로 연결되어서 튼튼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 외에도 손목 자체에도 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준다거나 아니면 끝에서 한 번 더 돌려준다거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등 파츠 같은 경우는 도색되어 있는 검은색 파츠를 씁니다. 네, 본체에도 들어가 있는 검은색인데 이 메탈릭 컬러감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따가 흉부나 다리 막 이런 데 쓰인 거 보면 면적 넓은 데 보면 진짜 이뻐요. 자, 그래서 이 교체용 손의 행거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끼워 놓으면 되고요. 자,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신규 무장들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내부에 올려둔 카이저 베요넷, 쉽게 말하면 총검입니다. 총검. 기본적으로 두 자루가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밑에 있는 칼 날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는 메탈릭 실버 도색 파츠입니다. 멋지게 어두운 컬러, 좀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은색도 도색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보이는 금색도 전부 다 메탈릭 골드 도색 파츠를 쓰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회색만 일반 사출 파츠인 거죠. 이쪽도 적당한 패널 라인, 그리고 적당히 드러나 있는 금색의 프레임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손잡이 나름의 디테일이라던가 슬라이드 기믹도 있습니다. 손에 쥘 때는 슬라이드 시켜서 손에 쥐면 편하겠죠. 나름 뒤쪽으로 총 특유의 디테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는 이거 완전 스컬의 분위기가 좀 있긴 하다, 그런 생각도 먼저 드는 무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양옆으로 달려있는 이것이 바로 카이저 쉴드, 하나 빼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일단 쉴드라는 점도 놀랍지만은 생김새가, 야, 이거 너무 악마 아닌가? 마징 카이저가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악마보다도 마왕쯤 되지 않나?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징 카이저의 그 수식어,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다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과장된. 애초에 이 창모한 마징 카이저 자체가 리파인이 들어가면서 되게 과장된 스타일이잖아요. 그 스타일에 되게 적합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도 좀 넓게 외장이 감싸져 있는 형태고, 안쪽으로도 좀 프레임이 덧대져 있다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쓰인 파츠는 은색, 금색 가릴 거 없이 기본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들을 사용하고요. 클리어 레드 파츠로 이마에 들어가는 파츠 사용을 하고, 눈에도 메탈릭 골드 도색, 뿔 도색, 그리고 입 안쪽에 포구처럼 보이는 것도 메탈릭 골드 도색 파츠입니다. 실버도 마찬가지 메탈릭 실버 도색된 파츠를 사용하고 있고요. 재밌는 기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개를 들듯이 이렇게 딱 하면은 입 안쪽에 있는 포구가 슬라이드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입을 벌리니까 포구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참고로 입 안쪽 저 내부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카이저 쉴드라는 이름이기는 한데 완성하고 나서는 약간 베이스 장식용 파츠 같다는 느낌도 들었던 게, 얘를 손에 쥘 수 있는 조인트나 그런 손잡이 같은 게 없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한 무장 합체 시에는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단독으로 카이저가 들거나 팔에 장착하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럼 반대쪽으로 갑시다. 반대쪽. 제가 그냥 임시로 바깥쪽에다 올려두긴 했는데, 일단 매뉴얼상은 거치하는 게 아니긴 합니다. 기간트 미사일. 또 마징 카이저 하면은 기간트 미사일 빼놓으면 섭하죠. 복부에서 발사하는 거대한 미사일. 그래서 빨간색, 금색, 검은색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 기간트 미사일 특유의 스타일, 둥글고 큰 그 미사일의 형태 잘 표현되어 있고요. 뒤쪽에 날개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거치해 놓은 바로 이것이, 일단 매뉴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매뉴얼 기준 카이저 슬라이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름이 굉장히 많은 무장입니다. 카이저 슬라이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어떤 이름들이 있었냐? 숄더 슬라이서, 카이저 소드, 카이저 블레이드,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카이저 슬라이서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길래 이건 또 새로운 조합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역시 숄더 슬라이서가 좀 친숙하기도 합니다. 일단 당연히 두 자로 들어있는 검이고요. 끝부분에 이제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는 장식을 제외하면은 손잡이에 금색, 날에 은색, 당연하지만 다 전부 도색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잘 보면 날 자체도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꽤나 멋진 조형이고요. 날 자체도 이렇게 층져 있어서 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두껍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중간에 한번 볼록 튀어나오는 형태에다가
가드 부분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색도 금색이지만 디테일도 상당히 좋죠. 손잡이 자체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는 부분도 파츠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이 장식 부분을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제 조인트거든요. 이것도 조인트를 뺄 수 있습니다. 아까 연장 손잡이 봤잖아요. 예, 거기에 쓰인 조인트랑 그 손잡이랑 같은 파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장식만 떼고 아까 연결 파츠를 써서 가운데를 이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숄더 슬라이서 2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길이 한번 재보면 46cm거든요. 46cm 거의. 그러니까 이 숄더 슬라이서 하나만 해도 지금 23cm는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 행거에 거치된 무장의 마지막입니다.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매뉴얼 기준으로는 카이저 소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아까 숄더 슬라이서도 그랬지만은 저는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라는 명칭이 더 친숙합니다. 일단 방금 본 이 숄더 슬라이서랑 비교를 했을 때 사이즈 차이 한번 보십시오. 빠밤. 아까 숄더 슬라이서도 이제 혼자서 한 23cm쯤 됐는데 월등히 깁니다. 그리고 월등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길이부터 한번 재보면은 날 끝부분부터 30cm입니다. 혼자서.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한다. 일단 손잡이 자체는 숄더 슬라이서랑 같습니다. 뒷부분의 장식도 그렇고요. 손잡이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가드 부분, 이 클리어 파츠 안쪽에 Z라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이나요? 앞뒷면 전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 빛반사용 스티커가 하나 쓰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부분 자체는 가동축이 있어서 이렇게 사이를 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타일로도 전시하거나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 이 금색 파츠 자체도 굉장히 두툼해요. 엄청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상당한 두께감을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다면은 이 카이저 블레이드를 이렇게 뒤집어 잡으면은 요 가운데에 마징가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뒤집혀 있을 때는 뭐 크게 그냥 직선적인 디테일인가 보다라는 생각했는데 거꾸로 두니까 어라 싶은 부분인 거죠. 요거 참 재밌더라고요. 마징가의 얼굴이 있다라.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여기도 금색이랑 은색은 전부 다 도색이겠죠. 해서 날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두툼하고 두께감 있고 그리고 크고 아주 멋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 딱 들었을 때 세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탁 각인되는 그런 느낌. 참 재밌는 무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숄더 슬라이서 공통으로 아까 이펙트 중에 요 뽑아드는 이펙트 있죠?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공통이거든요? 손잡이 똑같이 쓰기 때문에 손잡이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끼우는 방향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한쪽 면이 깎여 있어요. 완전한 원이 아니거든요. 잘 보면서 위치 보고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서 숄더 슬라이서를 뽑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게 그대로 가슴으로 가면은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를 뽑아드는 연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장 기믹을 전부 보고 있으니까 합체도 시켜봅시다. 이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날 중간중간에 커버 파츠를 뺄 수 있어요. 이 마징가 머리 턱 바로 아래쪽 파츠 이렇게 손톱 잘 걸어서 빼주고요. 그리고 날 가장 두꺼운 부분 중간에도 하나 있거든요. 얘도 빼줍니다. 이 다음에 이 두꺼운 부분에다가 아까 연결 파츠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걸 껴줄 거예요. 이렇게 장착. 그 다음 이 추가 조인트 부분에 베요넷 양쪽으로 장착. 지금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여기서 가드를 좀 벌려주고 카이저 쉴드가 여기로 옵니다. 이제 카이저 쉴드가 와서 앞뒤로 전부 장착. 그리고 손잡이 뒤쪽 장식을 빼서 이 자리에 연장 손잡이를 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조립하고서 또 요 손잡이 장식이 남거든요. 이거까지 갖고 와가지고 또 장착을 해주는 거죠. 이제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탁. 이러면 아주 거대한 합체 검의 완성이거든요. 지금 연장 손잡이까지 끼면 사람 손으로 잡아도 어색함이 없다. 요런 합체 무장이 완성됩니다. 매뉴얼에도 따로 명칭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치만 일단 엄청 세 보이는 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상 설명 이제 끝났습니다. 베이스 행거도 잠깐 설명을 하면은, 행거 자체는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프레임을 베이스 양옆에 꽂아주고 여기에 무장을 거치할 조인트들을 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거치를 해주는 거죠. 요 끝부분에 사각형 조인트인 거는 쉴드, 뭐 나머지는 뭐 검을 해도 되고 베요넷을 해도 되고, 그냥 길이 간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거치를 해주면 돼요. 뭐 특별히 어떤 조인트에 어떤 거 올리세요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거치 조인트 자체가 두께가 있습니다. 높이가 낮은 게 있고요, 높이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낮은 거에 손잡이가 가도록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행거까지 살펴봤으니 슬슬 본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징카이저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조립하기 전에는 호불호가 갈리겠구나. 이거 아무래도 뭐 얼굴 부분이 좀 기존의 마징카이저랑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립하고 나니까 아니 이 정도 품질이면 살만한데? 이건 추천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놀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무게감,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색깔,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포션, 디자인, 요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명 얼굴 쪽에서 약간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이 제품 자체는 진짜 역대급 마징카이저 프라모델이 맞다. 일단 사이즈 재보도록 하죠. 사이즈 머리까지가 약 29cm입니다. 어깨까지 가면 한 30cm 가까이 되거든요. 이 상태만으로도 진짜 거의 30cm다. 아까 이제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30cm였잖아요. 촥 하면 이제 어깨랑 비슷한 그런 사이즈, 어마어마한 사이즈. 분명 프라모델인데 거의 완성품 합금 피규어 느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조립할 때 보면은 도색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90%는 도색이거든요. 뭐 나머지 10%라고 해봤자 여기 뭐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 부분.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나 지금 완성했는데 피규어인데 이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무게감이 상당한데, 무게도 좀 궁금해요. 바로 저울을 가져왔고요. 마징카이저 올라갑니다. 빠밤. 983? 982 막 3, 4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983, 983 거의 1kg 가까이. 1kg 가까이. 어쩐지 무겁더라. 그래서 이 무거운 만큼 진짜 철옹성처럼 서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참 멋있다 이거죠. 자, 그럼 본체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마징카이저의 머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징카이저의 머리 부분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굴이 기존의 마징카이저들의 기본 스타일보다 좀 더 다부진 느낌으로 나왔어요. 많이 다부집니다. 일단 턱이 생겼어요. 기존에는 저 루스트 토네이도 발사하던 요 갑옷 같은 입의 디테일 정도가 전부였는데, 되게 다부진 근육질 스타일의 머슬한 그런 느낌으로 리파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머리 디자인, 전체적으로 높게 솟은 요 파일더 부분의 뿔 형태라던가 머리 양옆에 있는 금색의 뿔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색 도색되어 있는 이 머리 외장 부분도 보면 아주 번쩍번쩍, 그리고 패널 라인도 멋지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통수도 보면은 이렇게 뒤쪽으로도 왕관이 솟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눈으로 가보면, 눈 자체는 클리어 옐로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 금색으로 도색된 파츠를 썼습니다. 이게 선택조리 파츠가 하나 있거든요. 아무런 도색이 없는 클리어 오렌지 눈을 쓸 수도 있고요. 제가 조립한 거는 클리어 오렌지 파츠 뒷면에 메탈릭 골드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그런데도 뭐 LED 같은 거 다 투가 되니까 빛 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색된 거 썼죠. 다음은 몸통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슴에 방열판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 엄청 커다랗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복부에 마치 근육처럼 표현되어 있는 은색의 외장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언제나 있는 이 흉부에 약간 이빨, 발톱 같은 저런 디테일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슴 방열판을 먼저 봅시다. 이렇게 앞으로 좀 빼줄 수 있거든요. 한번 살짝 빼서 보면은, 일단 가슴 정 가운데 Z,
마징가 Z에 Z 들어가 있고요. 주변에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장식 부분, 그리고 방열판에 클리어 레드, 강렬하게 진한 레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역시 특유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막 각져가지고 층져 있는 그런 방열판의 형태, 그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게 있다면은 이 안쪽에는 아크릴판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안쪽으로는 빛 반사용 음박 스티커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빛이 반사됐을 때 클리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또 이렇게 막 추가적으로 반사가 있는 거고. 아크릴판은 왜 들어가느냐? 이거 자세히 보면 안쪽에 흰 색깔 점점점점점점이 보이나요? 클리어 내부에 되게 복잡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이런 추가적인 디테일 및 그리고 LED 유닛이 정중앙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LED의 빛을 퍼뜨려줄 친구입니다. 안쪽에 아크릴은. 그것과 함께 여기 방열판 뒤에 아까 빛반사용 음박 스티커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덕분에 좀 더 강렬하게 빛을 발산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 방열판 뒷면도 참 좋은데, 짜잔! 내부 디테일과 함께 애칭 스티커가 크게 쓰입니다. 조립하고 나면은 뒷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멋진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장착 후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슴 뺀 거라, 이거 장착 후에도 뒤에서 봤을 때는 은근은근 보여요. 은근은근.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은 디테일이다, 멋지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뺀 김에 뺀 자리도 잠깐 보면 이 부분 역시 은색으로 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그 주변 자체도 방열판에 가려지긴 하지만 마치 가슴 근육처럼 각지고 다부진 그런 형태의 외장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손등 볼 때 이야기했죠. 여기 본체에 쓰인 검은색도 전부 다 도색이거든요. 무광 사출 부분, 그러니까 투톤을 위해서 이런 어깨 같은 데 보면 테두리 같은 게 지금 무광이죠. 여길 제외하면 나머지는 유광인 부분은 도색인 거예요. 몸통의 이 검은색도 상당히 이쁩니다. 마치 별이 빛나는 무슨 은하수 같은 느낌? 약간 뭐 굉장히 이쁜 색깔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외장의 패널 라인도 패널 라인이지만은 이런 금색 도색 파츠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검은색의 색감 되게 좋다. 그래서 등으로 가보면은 등에는 아예 메탈릭 실버 도색의 척추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검은색의 등판 역시 색깔 되게 오묘하게 반짝반짝한 이 색깔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진짜 색깔 제가 진짜 솔직히 여기는 도색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근데 박스 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러면서도 이제 외장 자체도 뭐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은색이라서 티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허리 쪽 역시 척추 디테일이 있기도 하고, 은색에 사이사이 드러나는 내부 금색 프레임 역시 지금 복부에서 나타나듯이 여기도 메탈릭 골드 도색이 다 되어 있어요, 프레임 자체도. 그러면서 옆구리, 복부 이런 부분들에 메탈릭 실버 도색 파츠 잘 쓰였습니다. 그와 함께 사이사이에 이런 외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검은색은 여기 옆구리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무광 사출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투톤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깨 쪽도 보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이 투톤 외장이라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이사이에 뭐 연결부라든가 관절부 이런 데 보면은 또 금색으로 도색된 파츠들이 보이죠. 아예 뒤에서 보면은 그 투톤이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 테두리 무광, 그리고 위에 끝부분 무광, 가운데 무광, 나머지는 광택이 있는 이제 펄 들어간 블랙. 그래서 굉장히 이쁘다, 멋지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가. 그러면서도 애칭 스티커 사용된 부분이 어깨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슬쩍 지나가면서 반짝이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팔 상박도 보면은 이제 팔 상박에 이제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외장, 그러면서도 이제 팔꿈치 격하게 빛나고 있는 금색 부분이 합금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또 크게 파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그대로 지금 내부가 합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전하는 관절부에 금색 코팅 파츠, 팔꿈치 주변도 금색의 코팅 파츠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그런 색 조합, 마징카이저답다, 황제님답다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팔 하박이 우리의 필살기 터보 스매셔 펀치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인지 이제 날개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팔 자체는 무광 사출 파츠 안 쓰고 전부 다 펄 블랙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깔 진짜 예쁘죠? 빛의 각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오묘하게 빛나는 요런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팔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불꽃 이펙트 있죠. 그 불꽃 이펙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구멍 안에서 또 LED ON 하면은 빛이 번쩍하고 빛나줄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금색깔의 도색되어 있는 파츠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둥글게 되어 있는 손목 밑으로 내려가면 마디마디 하나하나 조립해주는 전지가동 손이 있습니다. 짜잔! 악력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도 벌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손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이제 무장이라든가 액션을 위한 고정손도 따로 있는 거죠. 대신에 주먹손 같은 경우는 이 전지가동 손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등은 이제 도색되어 있는 검은색이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은 투톤입니다. 바깥쪽이랑 요 안쪽에 또 무광이죠. 그래서 사이가 유광이다. 그리고 중간에 이 금색 부분도 이것도 파츠 분할이에요. 이 작은 부분은 그냥 이 위에다 도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작은 것도 분할을 시켜서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좀 놀랐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카피라이트 들어가 있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주변 블랙 역시 펄 블랙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특히나 다른 데들에 비해서 좀 매끈한 편이어가지고 유독 빛나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쪽에는 역시나 합금 파츠 크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간에 동그란 부분은 이제 파츠 조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역시나 이제 은색 도색되어 있는 파츠들과 이제 금색으로 디테일업이 되어 있는 부분들, 중간중간 금색 보이는 부분도 이제 내부 프레임이 살짝씩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도 적당히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무릎 쪽으로 내려가 보면 역시나 이제 금색. 금색 얘기하니까 이 안쪽도 있군요. 허벅지 안쪽도 금색 파츠가 쓰이고요. 정확히는 이거 이제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무릎 위쪽부터 해서 아예 무릎 중간 부분까지 크게 지금 관절부가 그냥 금색으로, 뒤에서 보면은 아예 지금 금색이거든요. 지금 밑에서 보이는 이 부분은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겉에 지금 검은 색깔 외장이 씌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멋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도 역시 블랙은 투톤입니다. 종아리 중앙부라든가 무릎 쪽이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강이 앞쪽이라든가 그 주변 테두리 쭉 이제 종아리 뒤쪽까지 다 이제 유광으로 펄 블랙으로 아주 이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색깔 이쁘긴 하다. 엄청 이쁘네요. 그래서 좀 매끈할수록 되게 이 펄이 되게 이쁘게 반사돼요. 매끈할수록 역시. 그리고 다리 전체적으로 이 종아리, 소위 장단지라고 부르는 부분의 이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이 라인이 아주 이쁘네요. 제가 근육질 라인 완전 다부지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역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발꿈치까지도 쭉 이렇게 펄 블랙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뒤꿈치 안쪽도 금색깔 프레임이 보이잖아요. 발바닥 쪽을 보면은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앞쪽에 합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발 안쪽도 다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외장을 씌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바닥에선 보인다라는 거죠. 다음은 프레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도색면들끼리의 조립이라서 한번 조립하고 나면은 좀 벗기기가 힘들긴 한데 가능한 한번 벗겨봤습니다. 프레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좌반신은 벗긴 상태고요. 우반신은 기믹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대로 뒀어요. 봅시다. 일단은 프레임. 아까 애칭 스티커들이 있었잖아요. 또 어디 쓰이냐면은 일단 목 주변. 자세히 보면 목 안쪽으로도 지금 애칭 스티커가 보이죠? 그리고 흉부에도 쓰여요. 흉부 지금 비교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왼쪽 가슴 애칭 스티커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디테일업 다 해놓고 외장으로 가려요. 어우 과감해. 그렇죠.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복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애칭 스티커가 붙습니다. 옆구리에도 그렇고요. 지금 디테일업이 어마어마하죠. 내부 프레임 금색이 다 도색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막 외장 씌워서 가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은 여기 유광이었던 부분들을 벗기면 내부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팔 쪽은 아무래도 이쪽은 LED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뭔가 내부 프레임이라기엔 조금 미묘했고, 다리가 또 진국인데 허벅지 안쪽 애칭 스티커 씁니다.
멋져요. 심지어 내부도 그렇고 멋집니다. 디테일도 좋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 여기도 요 안쪽으로 애칭 스티커를 또 씁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밑에도 조그맣게 써요. 여기도 내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대 안 했던 부분 막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 정강이에 실린더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더 적나라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종아리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스러스터가 연동돼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요런 느낌 짠, 요렇게 종아리 스러스터. 그래서 내부에도 엄청나게 디테일이 많아요. 볼만하죠. 근데 그 프레임들이 전부 다 금색 도색이다라는 거. 그리고 요 다리에는 해치 오픈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이렇게 해치 오픈 해봤습니다. 내부가 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발목도 이렇게 해치 오픈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상태에도 굉장히 보기가 좋지만은 해치 오픈 기믹이 있으니까 다리에만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런 기믹도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부터.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움직여보면은 메인으로 움직이는 게 좀 목 아래쪽 볼 조인트가 메인으로 좀 움직여주면서 회전도 여기서 많이 해줍니다. 위쪽 볼 조인트도 움직이긴 하는데 스윙할 때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고개를 드는 부분도 아예 못 드는 건 아니고 숙이는 거는 또 엄청 많이 숙여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방열판의 가동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앞으로 드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팔 들어보면은 그래도 90도보다 조금 더 들려지면서 팔을 옆으로 벌려주면은 쭉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이러면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는 게 조금 약하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팔 들고 내리는 부분은 축관절로 잘 되어 있고요. 어깨 외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중관절로 바깥쪽으로 쫙 가동을 해주는 형태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 어깨 관절 구조도 제대로 보이죠. 그래서 옆으로 드는 부분도 편안하게. 대신에 이때는 이제 어깨 관절 내부도 봐야죠. 이 안쪽. 기본적으로 관절이 안에 숨겨져 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빼줍니다. 쫙 보셨나요? 이렇게 앞으로 밖으로 쑥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어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어깨 가동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팔 상박의 회전축 튼튼하게 돌아가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완전히 이제 아주 크게 굽혀지는데 이렇게 안쪽에 합금 관절이 노출되면서도 외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건 뒤에서 보면 뒤에 실린더 가동도 있다는 겁니다. 요 팔 상박 쪽에 실린더가 가동을 하면서 아래쪽에 프레임이 또 연동되는 거죠. 그리고 전지가동송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거나 조금씩 꺾어주거나도 가능하고요. 중간에도 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을 안으로 꺾거나 바깥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 위쪽 두 군데서 회전을 해줍니다. 흉부가 회전을 할 수 있고 허리 쪽이 회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허리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스윙 축도 있습니다. 위아래 다 스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뒤로 가동시키는 거는 조금 제약이 있는데 아래에서 한번, 흉부에서 한번, 두 번 숙여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보면은 흉부 가동할 때 안쪽에 프레임이 조금 더 노출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고관절은 이 상태에서도 들고 하는 건 무리 없는데 고관절에 축이동이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덕분에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도 좀 편안하게 외장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들어줄 수 있고요. 앞으로 들 때도 좀 더 간섭이 덜 되게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90도까지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도 튼튼하게 돌아가고요. 무엇보다 무릎이 진짜 멋진데 움직여보면은 일단은 허벅지 슬라이드, 무릎 외장 슬라이드, 정강이 슬라이드, 내부 실린더 가동까지. 와우,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의 그런 무릎이거든요. 다시 보면은 돌아가면서 봅시다. 허벅지 내부 프레임 슬라이드, 그리고 정강이 내부 잘 보면은 실린더가 가동하면서 이렇게 무릎 원위치. 다시 보면은 아래쪽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멋있어요. 이런 연동 환영이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좌우 외장이 살짝 벌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도 조금 가동시킬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회전도 가능하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많이 꺾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뒤로 뻗을 때는 발 앞꿈치가 또 가동을 해줍니다. 굽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안쪽에 관절이 2개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2번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프레임이 여기 벌어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원위치 하면은 발이 좀 앞으로 길거든요. 이거를 좀 안으로 이렇게 접어줘야 좀 안정적으로 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가동만 있는 거 아니고 발목도 기본 안쪽 축으로 이렇게 앞으로 굽혔다가 뒤로 뻗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본 시점에서 무릎 가동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무릎 아래쪽 관절이 움직여서 실린더 가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뒤쪽 공간이 많아지면서 앵클 가드가 크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대로 무릎을 되돌리면 실린더가 외장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도색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주의해서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앵클 가드 먼저 움직이고 무릎을 피세요. 그래서 그런 가동 활용해서 무릎 꿇기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네요. 무게감도 탁 전신에 탁 실리니까 흔들림이 없네요.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징카이저 단독 기본 외형이나 가동은 다 살펴봤는데 아직 소체 안 본 게 있죠. 아직 LED 기믹을 안 봤잖아요.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머리 LED 바로 파일더 오프. 이 카이저의 파일더 가변식입니다. 짠! 날개 펴고 짜잔! 파일더의 완성! 클리어 블루 파츠도 있고요. 뒤쪽 부스터 부분에 검은색 파츠로 분할도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아래쪽도 그렇고요. 이 안쪽에 지금 LE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날개 접고 이렇게 앞부분 기수 접어주면은 다시 파일더 온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LED는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뭐 이쑤시개라든가 살짝 뾰족한 거 가지고 와서요. 뒤쪽에 있는 이 은색이 배터리거든요. 이거를 뒤에서 눌러서 잠시 앞으로 빼줍니다. 이게 CR311번 배터리인 거예요. 보통 낚싯대에 찌 같은 데 쓰이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은 배터리 들어가면서 LED ON인 겁니다. 살짝 빼주면 이제 접지가 풀리면서 그냥 걸쳐두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스위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기는 해서 그냥 살짝만 끼워놓고 아까 수납을 해놓은 거고요. 끝까지 밀어 넣고 다시 파일더에 넣어주고 파일더 온! 빰! 이렇게 눈에 그대로 불이 들어오는 형태. 아무래도 메탈릭 골드 피막이 있다 보니까 빛이 완전히 다 투과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불이 아예 안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아이라인. 이 눈에 있는 붉은 색깔의 아이라인과 그 주변에 파란색 부분이 도색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그래서 부분 도색 파츠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조명을 좀 꺼봤고요. 이렇게 해서 분명 클리어 파츠 뒤에 도색이 다 되어 있지만 빛이 이렇게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그런 오렌지색의 눈, 약간 붉은색으로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멋지고요. 끌 때는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잠시 뒤에서 밀어서 뺀 다음에 살짝 뺀 다음 배터리 접지가 안 되게 하고 다시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끄는 거는 방금 본 대로 해야겠지만 켜는 거는 이 넣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걸 살짝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도 켜는 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끄려면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빼야 한다. 그리고 팔 LED 같은 경우는 요 가장 두꺼운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 중간 부분에다가 자석을 터치 해주면 안쪽에서 불이 뻥 하고 나옵니다. 되게 강렬하죠? 이쪽은 이제 온 오프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전부 다 보이거든요. 불이 다시 한번 켜보면 이렇게 다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여기다가 구성에서 본 이 불꽃 이펙트를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쫙 6개를 다 껴줄 건데요. 파츠 넘버는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기준은 팔 날개 중에 제일 큰 게 있어요. 제일 큰 거. 기본적으로는 팔 바깥쪽이거든요. 오른팔 같은 경우도 바깥쪽이 제일 크죠. 이거보다 한 칸 안쪽을 기준으로 1번 바깥쪽으로 2, 3, 4, 5, 6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살포시 끼우면서 시작하면 되죠. 바깥쪽으로 2번.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도는 이유가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이 작은 게 몸통 쪽으로 오도록 이펙트가 너무 크면 몸에 걸리니까요. 작은 이펙트가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자, 조명 좀 꺼주고 터보 스매셔 펀치! 빠밤!
불꽃이 펑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확실히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펙트가 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끝까지 빛이 투과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예. 근데 솔직히 LED 없어도 그냥 이펙트가 사기다.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다음은 대망의 파이어 블래스터 LE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ED 유닛은 가슴 정중앙에 있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자석을 이 정중앙에 터치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시퀀스 이게 모드가 대박이에요. 첫 번째 모드가 장난 아닙니다. 그냥 뭐 두말할 거 없죠. 바로 보도록 하죠. 스위치 온. 기가 보입니다. 파이어 블래스터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어요. 점점 빨라져요. 점점 가득가득 차면서 한 방에 그 파이어 발산! 바바바바바바바바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터지다가 끝에는 그 끝은 서서히 열이 식어요. 그러고 꺼져요. 나머지 모드도 한번 보면, 다시 켜면 요거니까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서서히 그냥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요거고요. 한 번 더 하면은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 번 더 하면은 꺼져요. 이 모드를 조명을 끄고 봅시다. 대박이거든요. 자, 조명 하나만 슬쩍 켜놨어요. 파이어 블래스터! 에너지가 보이고 점점 차오르고 폭발! 꽝! 버버버버버벙 하고 막 폭발을 일으키면서 폭발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점점 식어가는 식어갑니다. 서서히 꺼져요. 단계별로 다. 와, 씨, 뽕 찬다. 대박이다. 와, 씨.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안에 아크릴 있고 그 뒤에 반사판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켜볼게요. 짠! LED가 이 중앙에서만 빛을 쏘고 있는데 확실히 끝까지 전달되는 게 보여요. 이것도 상당히 깔끔하게 LED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다시 조명도 켜봤고요. 아무튼 이런 LED 기믹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아까 구성에서 설명 안 한 무장이 하나 남았어요. 기간트 미사일을 안 껴봤거든요. 한번 껴보는 거 보여드리고 액션 포즈 취해보도록 하죠. 간단합니다. 복부의 요 검은색 윗부분 있죠? 요거 손톱 걸고 내리면 돼요. 안에 구멍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로 장착. 짜잔, 기간트 미사일. 자, 그럼 무장도 이제 안 본 게 없으니 바로 단독 액션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간트 미사일 액션! 방금 본 김에 바로 액션 취해봤습니다. 복부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되죠. 그리고 터보 스매셔 펀치! 이펙트 양팔 다 적용해봤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불꽃 이펙트가 진짜 팔이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멋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준비 자세. 그리고 이제 부스터 이펙트가 날라와야죠. 빠밤.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팔을 발사해 보도록 합시다. 팔꿈치 기준으로 하박이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뒤쪽에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짜잔. 이 뒷부분만 이렇게 제거해서 얘만 팔에 낄 수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안 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순수하게 발사용이다.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 이펙트 중에 아래쪽 거 하나는 빼줘야 됩니다. 이 뺀 구멍을 통해서 베이스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속된 보조 스탠드를 베이스에 연결해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만들어 봤습니다. 부스터 내뿜으면서 발사돼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 근데 주변에서 불꽃을 내뿜으면서. 다음은 숄더 슬라이서 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깨 바깥쪽 클리어 파츠 위에서부터 손톱을 걸면은 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딱 잘 빼주고요. 반대쪽도 바로 해줍시다. 이펙트가 두 개니까 동시에 해보죠. 자, 양쪽 어깨에다가 이펙트 껴주고 검에서 손잡이만 뽑아주고 맞춰서 끼워줍시다. 그리고 양팔을 교차하면서 양 어깨 숄더 슬라이서를 뽑으려는 자세. 발도 자세.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동에서 봤듯이 요 방열판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긴 힘들어도 분위기를 잡는 데는 충분한 것 같네요. 그리고 숄더 슬라이서 액션! 이렇게 뽑아 들고서 달려들기 전에 자세를 잡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좋고요. 다음은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인데
요 이펙트가 사실상 요 겉에 금색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 중앙을 다 바꿔야 돼가지고 일단은 가슴을 떼어내고 봅시다. 금색 링을 제거하더라도 가운데 둥그러운 파츠가 남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거하려면 좌우의 클리어 파츠를 빼야 합니다. 양쪽을 싹 빼주면은 이제 안쪽에 아크릴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이죠? 요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아크릴까지 제거하면은 가운데 거 이렇게 꺼내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쏙 빼면 안쪽에 LED 유닛도 보여요. 그대로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주되 가운데 빨간색 파츠를 제거하고 클리어까지 다 씌워줍니다. 방열판 전부 조립하죠.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 이펙트를 껴주면 돼요. 짠! 그리고 손잡이 모양 잘 맞춰서 장착하고 가슴으로 장착하고 액션! 개인적으로는 게임에 등장했었던 이 연출이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가슴에 힘겹게 뽑아내는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되게 인상 깊어서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뽑아드는 이 장면. 그리고 뽑아들었다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한 손으로도 충분히 버티는 그런 형태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높이가 이게 괜찮나? 잠깐만 볼게요. 높이가 60cm요. 이 또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하면 역시 슈퍼로봇 대전의 그 연출이죠. 베어낸 뒤에 탁 피니쉬. 그리고 마신 황제에게서 보이는 스컬 모먼트. 카이저 베요넷 들고서 이렇게 쌍권총 액션, 바로 스컬 액션 들어가 봤습니다. 건카타, 마진 카이저의 건카타 하면 스컬이죠. 그리고 숄더 슬라이서 2개를 하나로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렌스 쓰듯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무장을 합체시켜 봤습니다. 이름하여 궁극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솔직히 이 정도 비주얼이면 필살기 할 만하다, 그죠? 그리고 이 무기를 위해 아껴둔 그 포즈, 바로 용자군법 들어가 봤습니다. 버티더라고요. 양손으로 제대로 고정손으로 쥐고 버티면 이 큰 무장을 들고도 두 발로 서더라고요. 아주 멋집니다. 이게 이 무장 자체가 리파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아예 오리지널 무장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좀 그래도 마진 카이저인데 너무 오리지널 아니야? 막 이런 느낌 들다가도 이미 앞에서 원본의 액션이나 이런 느낌은 즐기고 다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끝에 딱 이거 보니까 이런 추가도 나쁘지 않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냥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상태도 충분히 멋진 액션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카이저 스크랜더! 자, 그럼 스크랜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말도 안 됩니다. 사이즈가 말도 안 되고요. 야, 그래도 이래저래 기믹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외형을 살펴봐야겠죠. 중앙 부분 금색의 도색 파츠와 클리어 블루 파츠의 조합으로 이제 중심부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합금 프레임이 가운데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간단한 패널 라인들 보면서 이제 관절부, 이게 메인 날개 주익의 관절부인데, 야, 이거 이러면은 엄청 튼튼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러치 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라쳇 관절보다는 금색 동그란 부분을 한쪽을 누르면 락이 풀려서 가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일정 각도에서 다시 눌러서 락을 걸면 처지지 않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안에다가 돌기를 되게 많이 만들어놔서 조금 세밀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다음 칸 가면 딱 이 정도. 그래서 각도가 크게 꺾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더 꺾일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 그러면서도 관절에 역시나 금색 도색 파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 디테일도 뭐 도색 파츠에다가 패널 라인에다가 이거 또 그 와중에 이 패널 라인이 여긴 되게 많아가지고 먹선을 좀 넣어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약간 그래도 디테일이 좀 더 부각되는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레드도 투톤입니다. 원톤이 아니에요. 날개 레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블록별로 이거 여기가 지금 파츠가 나뉘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은 좀 진한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겉 테두리 부분은 검은색 파츠로 해서 테두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쫙 해가지고 이런 느낌.
그리고 사이에 있는 이런 작은 날개도 가동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역시 금색 파츠에다가 엄청 화려하죠, 날개가. 그리고 날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날개를 빼고 볼게요. 잠깐 뺍시다. 커가지고 핸들링이 너무 힘드네. 아무튼 이것만 들어도 날개가 엄청 크거든요, 이거. 그래서 날개 끝부분이 지금 요거는 카이저 스크랜더 원본 느낌 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 중간에도 검은색 하나 있죠. 얘가 가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뾰족한 부분을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바깥쪽이 가동 촥촥, 진짜 악마의 날개처럼,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는데 악마의 날개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공개되던 당시에는 야, 마징 카이저 개타선 마장이야? 막 이런 소리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외장들 중에 빨간 색깔, 좀 진한 빨간색인 부분들은 이렇게 슬라이드 전개가 됩니다. 안쪽에 금색 프레임이 노출되는 형태로 해서 전부 슬라이드를 해주면 이렇게 프레임 노출 기미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기미 한가득이. 그리고 이런 중간 부분, 지금 검은색이 끊겨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도 지금 관절이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튼튼한 관절이에요, 또 이쪽도. 그래서 각도를 좀 더 세밀하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만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못다 본 중앙부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합금으로 된 조인트와 함께 역시 패널 라인 디테일이 좀 보이고요. 버니어 같은 경우는 은색 도색 파츠 내부에 클리어 블루 파츠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되게 입체적인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 보조익이 연결된 부분이 또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돌렸다 들었다가 내렸다가 등등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쪽 역시 중간중간 실버 도색 파츠가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은 전개가 따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쪽 다 이렇게 날개를 끝까지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날개 각도도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각도를 내렸을 때, 자, 뭔가 잘못됨을 느끼는 사이즈. 이거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이즈. 길이를 일단 재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을까? 자, 날개 끝에서 끝까지 93.5cm 나오는데요? 그냥 1m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이게, 우와, 이걸 얘가 근데 견디나? 잠깐, 무게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저울에 올릴 수 있게 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저울 가지고 와서 자, 0점 잡고 자, 올려봅니다. 한 430, 약 430g. 자, 카이저에게 연결은 이 등에 있는 구멍 2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과연 이걸 짊어지고 도킹! 날개를 펼치고! 이건 날개가 너무 너무 아래네요. 들어 올릴게요, 좀. 완성! 카이저 스크랜더를 장착한 마징 카이저! 대박! 흔들림 없이 그냥 우뚝 서 있는데요. 야, 저 무거운 걸. 괜찮은 거니? 어마어마한데 진짜? 이게 장난 아닌 게, 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저 흉부 숙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숙이고 있는 거예요. 숙였어요. 안 쳐져요. 미쳤다 진짜. 와, 대박이다. 우와. 와, 정면. 우와. 역시 이 스크랜더의 폭발력이라고 해야 될까?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 와. 그리고 만지다 보면은 이 본체가 엄청 튼튼하잖아요. 반대로 날개 이 회전축 있죠?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회전축이 자기 날개 무게로 못 버티고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요. 뭐 사실상 이 축 하나 가지고 이 큰 날개를 버티긴 힘들겠죠. 예. 야, 근데 진짜 멋있다. 와, 와, 대박이네. 대박인데, 그냥 대박인데. 와. 그리고 방금 해본 거, 날개 전개. 이제 악마의 날개로 변형할 시간이다. 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이제 원본 스타일은 봤으니 다른 스타일을 보는 건데, 이것대로 어마어마한데요. 이 정도면 스탠드에도 올려보긴 해야겠다. 스탠드 지지대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짧은 기둥에다가 중간에 클리어 파츠 끼우고 이제 수평 조인트를 끼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이저를 다리 사이에 딱 조인트를 맞춰서 잘 껴주고요.
지금 이 스탠드를 사용을 하면은 딱 이제 발바닥 접지하면서 이제 중간에 기둥을 하나 세운 형태가 되는 거고요. 뒤로 갑니다. 그리고 스크랜더 지지대가 있었잖아요. 이 스크랜더 지지대, 이 빈 공간이 이 합금 파츠 부분 있죠. 관절 축 부분. 여기를 받쳐줄 거예요. 이렇게 받쳐줄 건데 이거를 밑에 이제 기둥 쪽에 미리 끼워놓은 클리어 파츠에다가 같이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 끼운 다음에 슬금슬금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면서 위치 맞춰서 탁 클리어 파츠로 여기가 처지지 않게 딱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형태.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잡고 조금 흔들어도 처지거나 넘어지는 일 없이 제대로 버텨주고 있어요.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장시간 전시할 땐 이렇게 아주 좋죠. 그리고 아꼈던 그 포즈를 공중 액션으로 해봅니다. 파이어 블라스터! 기가 모여서 발사! 쾅! 이렇게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자 최고치 달하고 천천히 또 꺼져가는 요 느낌. 야 좋았다. 자 마지막은 날개 전부 다 펼치고 스탠드에 세운 상태로 공중 액션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마치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야 될 것 같죠? 거기다가 행거에다가 무장도 다시 거치를 시켜놨습니다. 어마어마한 볼륨감이긴 하네요 진짜로.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모한 마징카이저 리뷰해봤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한 프라모델. 이게 프라모델?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거기다가 본체 무게도 거의 1kg 가까이 되는 데다가 저 스크랜더도 430g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버티고 서고 액션이 되고 막 놀랍습니다. 제가 먼저 조립 방송을 하면서 그 날개 한쪽을 떼달라, 한쪽만 달아달라라는 그 시청자분의 요청이 있어서 해봤는데 그것도 버팁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소체 관절이 짱짱하구나, 튼튼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 외에도 뭐 무장들도 박력 있어가지고 제 취향에 맞는 무장으로 들려주고 액션 취해놓고 공중 액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전시할 수 있게 뒤에 스크랜더 지지대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멋지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이게 프라모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역대급 마징카이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 부분에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가 너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정말.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